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목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양해 바라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잘 올라가고 있어요.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자 기관들의 목표가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테슬라 목표가를 무려 548불로 제시한 기관이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장 현안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4.1%에서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고 유가는 계속해서 60불대 초반에서 낮은 수준의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죠. 일단 매크로 지표들은 증시 상승에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 상황까지 그리고 진영학적 상황까지 우호적이라고 하면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나스닥이 오늘 0.72% 상승을 했고 S&P 500은 0.49%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더욱더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스닥과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리는 말 속에서는 역시 일찍 내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탑승하면서 수익률을 제고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일단 이러한 상승세는 이 고용보고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계속해서 물가는 그 상승률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미 연준은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크게 급등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지난 4월 달부터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렇게 튀는 수준의 물가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고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미 연준은 금주 금리 인하에 돌입을 했고요. 연내 10월달, 12월달 추가 금리 인하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인데 연말이 되면 3.5에서 3.75%까지 떨어질 예정에 있어요. 일단 앞으로의 증시 전망은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 이 확률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나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연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 그 확률은 80%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어제와 비슷한 확률입니다. 자,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재정학적 이슈마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를 했습니다. 관세와는 별개로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틱톡 매각 문제가 되겠는데요. 한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에게 틱톡을 매수하라는 등 미국계 기업이 틱톡을 인수할 수도 있다. 특히 미국 사업부가 되겠죠. 자, 아직까지는 미국 내 틱톡 사용은 허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언제 틱톡 사용이 불가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논의를 진행한다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 틱톡 사용을 미국 내에 허용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반대급부를 받고 싶어 하겠죠. 자, 아무튼 틱톡은 중국의 상징적인 IT 기업이고 중국계 IT 사업이 미국 내에 전속을 한다라는 건 중국에게도 큰 상징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플랫폼 X 트위터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 내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반도체라든지 이런 IT 기업들 빅테크들의 그 사업 영역에 대한 얘기가 계속 중국과 미국 간에 오고 갈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다음 달에 한국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려요. 두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할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고 시진핑 주석도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당연히 주가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글로벌 강대국 1, 2위를 다투는 G2라고 볼 수 있죠. 미국과 중국이 좋은 사이를 유지하면 증시는 계속해서 안정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나스닥 오늘 0.72% 상승한 22,631로 마감을 했어요. 자, 아직까지 이렇다 할 악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좋았었죠. 인텔도 좋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자, 오늘 장은 달랐어요. 엔비디아보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애플, 테슬라 같은 주식들이 좋았습니다. 어제와 확실히 차이가 있죠. 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계속해서 서로 함께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이 좋은 점이라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 증시는 나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증시가 이렇게 좋은 상황 속에서 가장 잘 오르고 있는 주식이 있었으니 바로 테슬라예요. 테슬라는 오늘 2.2% 상승한 426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어제 제가 뭐 중장기적으로 테슬라 당연히 좋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도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9월 20일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이 중요하죠. 다음 달부터 굵직굵직한 테슬라 이슈들이 있는데요. 10월 2일이 되면 3분기 인도량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일단 월가 예상치가 43만 3천 대로서 최근 분위기가 50만 대 육박할 거라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당연히 월가 예상치를 크게 비트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10월 2일까지 테슬라 주가 나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10월 22일에서 23일경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인도량이 좋은 만큼 3분기 실적 기대가 되고요. 11월 6일 주주총회 때 뭐 테슬라의 XAI 투자라든지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이라든지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그러면 역시나 주가에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기관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굵직굵직한 투자은행들 IB들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베어드인데요. 베어드는 기존의 뉴트럴, 즉 중립이었어요. 하지만 이를 아웃퍼폼, 즉 다른 기업 대비 더 많이 비중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아웃퍼폼 우수 등급을 제시를 했어요. 기존 목표가가 320불이었는데 무려 548불까지 상승을 시켰습니다. 일단 베어드의 목표 주가 상승 이유를 보면요. 역시나 내러티브, 즉 스토리를 중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AI, FSD, 옵티머스 등 피지컬 AI 산업에 있어서 테슬라의 리더십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잠재력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올해 연간 생산 목표량은 180만 대까지 보고 있어요. 뭐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160만 대 수준으로 보여왔었죠. 이를 좀 더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베어드가 강조한 부분은 이제 자동차 판매를 넘어서 AI 기반이 되겠죠. 수익 다각화, 마진 개선이 예상이 된다. 모빌리티와 자동화의 새로운 시대에서 기술 파괴자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적당한 수치는 제시를 하지 않고 스토리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베어드는 지난 8월까지 테슬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입장, 즉 뉴트럴의 입장을 유지를 해왔어요. 자, 올해 연초 트럼프가 취임하자 머스크가 도지라는 국가 효율처장 역할을 했었죠. 이렇게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있자 테슬라에게 부정적이다라고 비판을 해왔던 기관이 베어드였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에 로보택시가 출시를 했었죠. 이에 대한 기대도 과도하고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 역시 불확실성을 더한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때 당시 한참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간의 언쟁이 있었었죠. 그리고 8월 달에 베어드는 인도랑 전망을 하향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갑툭튀와 같이 뜬금없이 9월 달에 뉴트로에서 아웃퍼폼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548불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는데요. 어쨌든 부정적이었으니까 이러한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그간 베어드의 입장을 보면 말 바꾸기 대장인 것 같습니다. 기관들의 전망은 참고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저희 아트라운 TV처럼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송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관들의 목표가는 주가에 후행을 해요. 이게 바로 기관들 목표가의 비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의 차트가 있습니다. 노란색 선이 테슬라의 주가가 되겠고 흰색 선이 바로 목표가가 되겠어요. 자, 보시면 이 흰색의 목표가는 테슬라 주가에 후행을 합니다. 노란색 선, 즉 테슬라 주가가 상승을 하자 목표가가 이제 꾸역꾸역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요. 자, 이때가 테슬라 주가 488불 전고가죠. 여기서 주가가 하락을 하자 그 이후 3, 4개월 이후에나 목표 주가가 이렇게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후행하는 모습이죠. 베어드의 전망 역시 그러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갑자기 테슬라 주가가 오르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을 바꿨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현재 12개월 테슬라 목표가의 평균 가격은요 326불이에요. 현재 테슬라 주가가 425불 수준이니까 목표 주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후행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어쨌든 기관들의 목표가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부정적이었던 베어드의 이러한 초긍정적인 변화는 아무튼 테슬라 주가 상승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중요한 점은 기술 변화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요. 1등주에 올라타시는 거예요. 자, 2005년, 2006년에 아이폰이 나왔었고 당시에 블랙베리도 있었습니다. 그때 대다수의 기관들은 블랙베리에 손을 들어주었어요. 자, 이렇게 고추장스러운 버튼이 있었지만 블랙베리가 좀 더 친숙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블랙베리가 이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역시나 아이폰과 애플이 이겼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사실이죠. 자, 2005년에 이어서 2025년에 새로운 기술의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AI 자율주행이 되겠는데요. 현재는 웨이모와 테슬라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의 스탠다드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애플의 아이폰이 미국의 스탠다드가 되니까 글로벌로 확산이 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죠. 자, 그리고 웨이모는 이렇게 라이다 센서를 덕지덕지 바르고 있다라는 점이 이 블랙베리와 크게 닮은 점이라 볼 수 있겠어요. 자, 현재 시장 점유율도 웨이모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보다는. 지금 뭐 1500대 수준인가요? 거의 2000대 가까운 로보택시를 이미 미국에 보유를 해서 LA라든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대도시에 가면 웨이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성에서나 장기적인 기술의 우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테슬라의 우세가 점쳐집니다. 쉽게 생각했을 때 블랙베리에는 이렇게 고추장스럽게 물리 버튼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아이폰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가 구조에서도 아이폰이 경쟁력이 있겠죠. 웨이모와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웨이모는 라이더 센서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한 대당 차량 가격이 1억 5천에서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테슬라는 차량 원가가 우리 돈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가가 거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에요. 그리고 웨이모는 결정적으로 이러한 로보택시를 대량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이미 수직 통합을 이룬 상황에서 연간 180만 대에서 200만 대 넘게 차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FSD가 연말에 나올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이 비감독 FSD가 탑재된 차량들이 해마다 200만 대씩 쏟아지면 테슬라가 당연히 이 사업에 있어서 리더십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옵티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뭐 성능에서도 가장 앞서 있지만 역시나 결국은 제조라고 볼 수 있겠죠. 제조 역량에 있어서 1등주이기 때문에 테슬라에 올라타실 필요가 있겠어요. 옵티머스 현재 버전 2.5까지 나와 있고 곧 있으면 이제 제너레이션 3 그러니까 3세대 버전이 나올 예정에 있는데요. 3세대 버전은 제가 언제 나올지 어제 힌트를 드렸었죠. 자, 이러한 흐름을 파악했었기에 제가 거의 한 달 전부터 테슬라 투자를 더욱더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테슬라는 한 달 전에 8월 중순부터 시장에 어느 정도 약세 흐름이 있었지만 이 상당 추세선을 돌파를 해서 앞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프가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습니까? 상단 추세선을 돌파를 하니까 이렇게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지만 이러한 급등세는 시작에 불과해요. 테슬라는 최근 5년간 횡보를 했고 앞으로 보여줄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로보택시 사업 계속해서 빠르게 확장을 할 거고요. FSD는 최근에 호주, 뉴질랜드에서 공식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곧 있으면 일본도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글로벌로 계속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가형 모델도 연내에 출시할 예정에 있고 옵티머스도 제가 아마 11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더불어서 이러한 발전에 확신을 갖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론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69와 420인데요. 420불에 예언대로 당도를 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현재 테슬라의 초집중주기에 있고 자신이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주가가 420불까지 올랐는데 420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만큼 일론 머스크는 420불이 이제 최대한 지키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테슬라가 당분간은 주가가 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하지만 한 가지 우려 상황이 있죠. 10월 2일에 발표될 3분기 인도량은 좋을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9월 말이면은 EV 보조금이 이제 끝날 예정에 있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인도를 할 예정에 있고요. 물론 9월까지 계약한 사람은 4분기에도 이 EV 보조금을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4분기가 되면 EV 보조금이 끝나기 때문에 4분기 인도량은 좀 처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새로운 카드가 있죠. 4분기가 되면 중국에는 모델 YL 즉 롱힐 베이스 모델 6인승 모델도 나오고요. 중국과 미국에 이 저가형 차량, 작은 소형 해치백 차량이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자, 어제도 이 베이 지역,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미국 지역의 테슬라 저가형 모델의 프로토타입이 테스트 운행이 되는 게 목격이 되었어요. 자, 현재 소식으로는 이 모델 Q라고 일컬어지는 저가형 차량이 중국에서도 최종 조립 단계에 돌입 중에 있어서 올해 4분기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올해 4분기가 되면 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지역에서도 저가형 차량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모델 YL 이 6인승 버전의 차량이 중국에 이미 런칭을 했는데 인도는 9월이 아니라 올해 11월 달로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모델 Y 기존에 이 RWD 차량이라니 롱레인지 차량이 워낙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생산 캐파를 이쪽에 먼저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자, 10월 달까지 주가 좋을 가능성 높다라고 했죠. 11월 달에도 주가가 좋을 가능성이 높은 게 주주총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11월 6일 주주총회 때 옵티머스 버전 3까지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금상첨화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 내러티브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유의할 점은 항상 이것이죠. 미래 가치는 훌륭합니다만 현재 테슬라는 성장통을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대혁신을 하고 있죠. 피지컬 AI를 현실 세계로 도입을 시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R&D 투자와 설비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EPS 즉 마진이 포함된 이 순이익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향세로 보여왔어요. 테슬라가 저가형 자동차를 일찍 만들어서 차량 보급에만 힘썼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EPS는 이렇게 하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AI와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신규 개발에 거대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진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마진이 낮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이 괴리가 커져서 테슬라 주가의 급락세가 이렇게 벌어지기도 해요.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인데 이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거대 기술 변화의 흐름 속에서 큰 파도를 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 미국 주식 투자가 좀 어려우신 분은 트라운TV 유료 멤버십 가입을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달 8,990원만 투자하시면요, 정말 큰 수익과 좋은 투자 이어가실 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